안녕하세요. 뻘정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이거 진짜 구하기 어려웠어요. 해외로 반출되는 건 아마 최초일 겁니다. 바로 중국 회사가 자체 개발한 최초의 게이밍 그래픽카드 무어스레드 S80입니다. 줄여서 MTT S80이라고 하는데 이 무어스레드가 이 회사의 이름이에요. 무어의 법칙 들어보셨죠? 거기서 따온 거래요. 어쨌든 이 회사는 2020년 8월에 설립되어서 알려진 것만 무려 30억 위안, 하나 5,500억을 투자받은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심지어 이 대표가 전 엔비디아 부사장 및 중국 총책임자였대요. 와 대단해. 중국이 반도체 굴기, 미국이 제재로 인해서 좀 꺾였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하죠. CPU에서는 짜오신, 얘는 비어와 협업해서 이제 X86 아키텍처로 무려 윈도우가 돌아가는 녀석이고요. ARM 아키텍처의 쿰펑, 밉스 아키텍처의 룽손, DEC 알파 아키텍처의 선웨이, 스파크 아키텍처의 페이텅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로 위에 두 개는 이제 제가 구해서 다룬 적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추천 영상 살펴보시고요. 명령어 세트 보시면 여러 개 있잖아요. 이거 오픈소스로 된 거 하나씩 잡고 개발시키는 느낌. 우리가 아는 인텔 라이젠이 이 AMD 614 X86이고 스마트폰 AP로 쓰이는 게 이 ARM이죠. 그러니까 CPU는 이미 공개된 명령어 세트도 있고 이 세 개 각지에서 개발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좀 괜찮은데 GPU는 어렵거든요. 어떻게 했지? 제가 요거까지 조사를 다 해왔으니까 우선 박스 디자인부터 살펴보시죠. 자, 생각보다 꽤 큽니다. 무어스레드, 이게 로고예요. MTT S80. 이 밑에는 제가 그 구글 번역기 돌려보니까 대충 이런 뜻이라고 해요. 이런 멘트 뻔하죠.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가 약간 동양틱하긴 해요. 뭐 측면에도 비슷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후면은 그냥 깔끔하게 뭐 인증 정도만 적어놨네요. 박스를 열어보면 이거 은근히 느낌 있게 만들었어요. 여기 위에는 이제 또 뭐라고 적혀 있고요. 안쪽에는 사용 설명서와 아마 안쪽에는 그냥 한번 간단한 장착법 정도가 적혀 있는 것 같고, 그래픽카드 본품 그리고 전원 어댑터가 있습니다. 그래픽카드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깔끔해요. 전면에 3개 펜, 가운데는 좀 작게 되어 있고요. 저기서 LED도 나옵니다. 측면 부분을 봐도 나름 디자인 있게 그리고 깔끔하게 만들어 놨고요. 후면도 메탈 재질의 백플레이트, 코어를 다 덮는 디자인이고 여기 로고 모양으로 구멍까지 내놨네요. 장착 자체는 그냥 일반적인 컴퓨터 메인보드 PCI 슬롯 그대로 꽂으면 돼요. 디스플레이 포트는 DP 3개, HDMI 1개로 주류픽이죠. 걸쇠 부분이 완전 깔끔합니다. 참고로 여기에 보조 전원을 꽂아야 되는데 이게 8핀처럼 생겼잖아요. 그 그래픽카드 8핀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어댑터를 끼워서 8핀 2개가 꽂히게 해야 됩니다. 디자인 자체는 생각보다 심플하고 중국 그 특유의 저렴한 화려함을 최소화한 느낌입니다. 전 마음에 들어요. 자, 윈도우로 왔는데요. 이거 세팅하기도 힘들었어요. 잠깐 이제 공식 가이드를 살짝 보여드리면 우선 CPU가 인텔 10세대 이상, 라이젠은 3000번대 이상 지원을 하고요. 심지어 메인보드도 타요. 호환되는 메인보드가 따로 적혀 있고 실제로 이거 말고는 안 되더라고요. 윈도우도 최신 버전 안 되고요. 9버전에 중국어로 까니까 드라이버가 설치가 됐습니다. 우선 작업 관리자를 제가 보여드리면 CPU는 라이젠 7 5800X 3D로 했고요. 램은 16GB, GPU도 무어스레드 MTT S80이라고 잘 잡혀 있네요.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도 보여드리면 생각보다는 깔끔합니다. 오른쪽에는 그래픽카드 각종 정보, 그리고 이쪽은 뭐 GPU 클럭, 사용률, 온도 뭐 이런 거죠. 옆 메뉴에서는 디스플레이 설정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스크린샷 기능, OSD까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뜹니다. 야, 뭐 있을 건 다 있어요. 자, 궁금한 건 성능일 텐데 보통 파스, 타스 많이 돌리잖아요. 한번 파스 돌려볼까요? 파스가 예전만은 못하지만 뭐 워낙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 비교하기가 좋거든요. 뭐야? 자, 이렇게 오르를 뽑으면서 꺼집니다. 파스만 이런가? 하고 타스를 한번 켜볼게요. 타스도 이렇게 에러가 나타나면서 안 돌아갑니다. 아니 그럼 그냥 다른 게임 한번 켜볼게요. 호즈던 한번 켜볼까요? 자, 오류가 뜨죠? 뭐 스파이더맨 이런 거 한번 켜볼까요? 자, 스파이더맨 다이렉트 X 12 지원을 찾을 수 없다는 에러가 뜹니다.
이거 사실 DX9 게임밖에 안 돼요. 한마디로 최신 API를 사용한 게임들은 전혀 못합니다. 제조사가 내놓은 공식 스펙도 보면 12나노 공정에 4096개의 무사코어, 쿠다코어 같은 거겠죠. 메모리는 GDDR6 16GB로 빵빵하고요. 8K AV1 코덱, 인코딩, 디코딩 모두 지원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공식 FP32 단정 밀도 성능은 14.4 테라플롭스예요. 실제로도 이 정도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순수 부동 소수점 연산력 자체는 RTX 3060과 비슷하죠. 하지만 저는 GTX 1060과 GT 1030 얘로 비교를 해볼 겁니다. 왜 얘로 하는지는 짐작이 가시죠? 테스트 세팅은 아까 보여드린 것과 같고요. 대부분의 게임은 매우 높은 옵션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X 9 게임밖에 못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풀 HD입니다. 일단 롤인데 아무래도 중국에서도 국민 게임이다 보니까 신경을 좀 썼겠죠. 나름 원활하게 되는 편이에요. FHD 60프레임 정도는 방어를 해주고요. 하지만 다른 그래픽카드를 붙여보면 GT1030보다도 낮게 나옵니다. 특히 프레임 타임 그래프가 엄청 출렁이죠. 이 실제 게임 할 때도 지속적인 미세한 스터터링이 있고 화면 움직일 때 보세요. 확실히 뭔가 MTT 쪽이 더 끊기는 게 느껴지시죠? 다음은 카운터 스트라이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매니아가 많지는 않지만 중국이나 서양권에서는 국민 게임입니다. GT1030과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는데 1060과는 2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1060 잡기도 좀 버겁습니다. 스타2는 어떨까요? 여기도 아까 롤이랑 비슷해요. GT1030보다도 낮게 나오고 심지어 이게 리플레이인데 MTT가 스터터링으로 계속 끊겨가지고 둘이 싱크가 안 맞습니다. 근데 어쩐지 플레이 자체는 다 되긴 또 돼요. 자, 그럼 이제 K게임이 위력을 보여줘야죠. 로스트아크에서는 GT1030과 비슷해요. 하지만 지금 느껴지셨나요? 이펙트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구간에서 약간씩 느려집니다. 지금도 느려졌죠? 이건 좀 심하네. 이렇게 보이는 프레임 자체는 잘 나와도 스터터링이 좀 심해요. 여기선 하위 1%가 3이네요. 다이렉트X 9 게임이 뭐가 있나 찾아보다가 사이퍼즈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그 게임 들어가면 나오는 광장이거든요. 근데 아니 화면만 돌려도 이렇게 끊깁니다. 이건 좀 심하지 않나? 자, NPC한테 말을 걸 수도 있는데 말을 걸 때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죠. 이 사이퍼즈가 최적화가 좀 안 좋긴 한데 다른 그래픽카드에서는 아니래요. GT1030과 인게임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GT1030보다도 떨어집니다. 사이퍼즈도 마찬가지로 스터터링이 조금 있는 편이고요. 아까 광장에서 보셨겠지만 실제로도 이 끊기는 게 체감이 될 정도예요. 그래서 잘 되는 K게임은 없나 하다가 투옷의 트리 오브 세이비어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 버그 갓게임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이거 넥슨에서 스팀으로 바뀌었어요. 뭐 어쨌든 아니 이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끊김도 거의 없고 굉장히 원활하죠. 다른 그래픽 카드와 비교해보면 GT1030보다 2배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프레임 타임도 엄청 출렁이진 않아요. 물론 이제 GTX 1060보다는 좀 아쉽지만 다른 게임들에서도 뭐 이 정도 퍼포먼스만 보여준다면 진짜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카트라이더는 반쯤 장난으로 해봤어요. 근데 이것도 좀 재밌더라고요. 프레임 제한이 500이라서 다 500에 걸리는데 MTT만 500 고정을 못하고 있죠. 그래도 이건 뭐 워낙 저사양이라 그런지 프레임 타임이 일정하고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멀쩡하게 돌아가는 게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무겁다고 알려진 패키지 게임, 이제는 뭐 무거운 게임이 전혀 아니죠. 엘더 스크롤 5 스카이림에서는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도 플레이 자체는 원활하게 되는 편입니다. 이 조금 의문인 건 부하가 높은데도 그래픽 로드율이 낮죠. 제 성능을 다 못 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더 무겁고 힘들어하는 게임이 있는데 바로 어쌔신 크리드입니다. 프레임이 한 자릿수예요. 심지어 이건 GPU 로드율도 높은데 이래요. 뭔가 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런 패키지 게임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뭐 깨지건 하는 거 없이 실행 자체는 다 잘 되고 그래픽도 다 구현을 해주긴 하더라고요. 또 하나 중요한
중요한 건 전성비일 텐데요. 소프트웨어에는 안 나와서 풀로드 전력 소모를 직접 측정해봤어요. 꽤 많이 먹더라고요. 250W 가량을 소모하는데 이건 RTX 3060보다도 많이 먹는 수치고요. GTX 1060에 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1060은 16나노인데, 즉 시스템 드라이버 단에서 전력 컨트롤이 미숙하거나 혹은 코어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뜻이겠죠.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처참한 성능입니다. 게임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고요. 이게 아키텍처상 DX11도 된다던데 어쨌든 지금은 안 되고요. GT1030과 비슷하거나 못한 게임이 대다수고, 이 GT1030이 GTX 560이랑 비슷하거든요. 즉 13년 전 중고평 게이밍 GPU랑 성능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분해도 한번 해볼까요? 생긴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픽 카드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다를 것 같진 않아요. 나사를 제거하면 이렇게 슈라우드만 분해가 되는 그런 느낌이고, 이쪽 위에 또 나사가 있네요. 이렇게 분해가 되고요. 또 기판 자체는 그렇게까지 크지도 않네요. 자, 이렇게 분해를 완료했는데요. 온도 자체는 아까 보셨다시피 그렇게까지 높지 않아가지고 이 정도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것 같고요. 중앙에는 무어 스레드라고 마킹되어 있는 코어, 이게 처음부터 써머리 좀 덕지덕지 발려 있어가지고 주위에 좀 넘쳤는데 저 없는 것보다는 많은 게 좋죠. 주위에는 삼성 GDDR6 2GB 램 8개로 총 16GB를 구성하고 있고요. 역시 램은 삼성이죠. PCB 자체는 보통 엔비디아나 AMD나 이 전원부를 코어 옆에 두는데 얘는 위쪽에 몰아놨습니다. 그런 부분 말고는 엄청나게 특이하다던가 그런 부분은 딱히 보이진 않네요. 자, 그럼 대체 이 그래픽카드의 정체가 뭐냐? 이 컴퓨터 하드웨어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셨을 거예요. 이 회사가 2020년 8월에 설립됐는데 신규 아키텍처 개발에서 제품 발매까지 2년? 너무 빠르죠? 심지어 이건 첫 게이밍 GPU지 이미 산업용으로 몇 개 내놓기도 했었어요. 제가 정보를 좀 찾아보다가 중국 TV에서 한 인터뷰 영상 같은 게 있더라고요. 보시면 10월 1일에 사무실을 열고 11월 1일에 아키텍처 개발을 시작하고 쭉 내려와서 FPGA 데모, 이게 그 코어 시제품 같은 거거든요. 1월 20일입니다. 2달 만에 아키텍처 개발이 끝난 거고, 8월에 PCB 레이아웃 짜고 12월 25일에 제품 출시를 한 거죠. 말이 안 되죠. 사실 이 MTT S80이 GPU 아키텍처는 이메이션이라는 회사의 파워 VR 아키텍처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 파워 VR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전력에 성능이 좀 낮거든요. 지금 나오는 이거 M.2로 작동하는 GPU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메이션 칩이에요. 예전에는 아이패드용 애플 AP의 GPU로 들어간 적도 있고요. 한마디로 파워 VR 아키텍처는 저전력, 고효율을 지향하는 작은 코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무어 스레드에서 이제 IP를 사다가 이리저리 볶아가지고 내놓은 거죠. 그래도 나름 2020년 8월에 나온 최신 VXT 아키텍처를 쓴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메이션 그룹이 2017년에 중국 정부가 소유한 벤처 투자사의 자금을 받은 회사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이죠. 차이나머니가 무서워. 물론 이제 파이프라인을 잘 설계하고 최적화를 잘 하면 모르겠지만 근본 자체가 고효율 코어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무거운 게임들에서 비효율적이고 내부적인 병목으로 인해 제 성능을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순수 연산 성능은 RTX 3060급이지만 그보다 못한 게임 성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얘네들이 건든 게 없냐? 그건 또 아니에요. 코어를 무사라고 명명했잖아요. 이게 쿠다온 무사라고 엔비디아 쿠다 명령어와 호환이 된다고 해요. 정확히는 쿠다 코드 전송을 지원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 호환되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그 중국 프로그램은 있는 것 같던데 V-Ray, 시네마 4D, 블렌더 이런 유명 작업 프로그램들이 전부 MTT를 인식을 못해요. 그 멋진 탱크 하나 렌더링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럼 8K AV1 인코딩 디코딩 지원한다는 건 어떨까요? 자, 유튜브 8K 그리고 AV1에서 한번 보면 유튜브에선 안 됩니다. GPU를 안 쓰고 CPU를 쓰고 있죠. 그럼 VP9 코덱으로 와보면 얘는 또 GPU를 쓰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8K 에비1 영상을 가져왔는데 GPU를 쓰는 듯 마는 듯 해가지고 CPU를 더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잘 되는지 판단이 어려웠어요. 지금 소개해드린 무오스레드 외에도 바이런, 펑허라는 PC용 그래픽 카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고요. 얘네들도 다 파워빌 아키텍처를 샀던데 그걸로 개발할지 모르겠지만, 이 회사들은 요즘 AI가 대두되다 보니까 게이밍보다는 산업용 타깃으로 개발을 할 것 같아요. AI 가속기라고 한다면 한국에서도 개발하는 회사가 있죠. 사피온이라고 SK텔레콤에서 만든 자회사인데 연산 전용이 AI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이것도 구하고 싶은데 혹시 관계자 있으면 연락 주세요. 자, 얘기가 조금 샜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이거 중국 쇼핑몰에서 2,999위안, 하나 55만원 정도인데 터프 B660 메인보드를 껴주더라고요. 얘가 22만원 정도니까 그래픽카드 가격은 대충 33만원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거 생산에 문제가 좀 있는지 20일에 한 번씩 한 10개, 20개 정도밖에 안 팔더라고요. 요 제품에 대해서 중국인들은 또 뭐라고 생각할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게 국뽕 좀 심하면 자제하잖아요. 사람 사는 거 똑같은지 매니아들은 보통 욕하더라고요. 세금 낭비 아니냐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걸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부러워요. 물론 국산 CPU 하면 뭔가 걱정부터 앞서지만 실제로 몇몇 기관에서 개발하고 있긴 하거든요. 아직은 작은 산업용 수준이지만 더 잘 되고 더 확장되고 소비자 시장에서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그럼 다시 옵시다.